드디어 미적분 1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학의 꽃이, 그죠? 미적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미적분이라고 하면 막상 너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작하기도 전에. 그래서 막 쌤한테 이렇게 물어요. 쌤, 미적분 진짜 어렵다는데 할 수 있을 저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미적분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런 애들은 다른 것도 싹 다 어렵다라고 해요. 쌤, 수열이 어렵다고 하는데, 뭐 또 쌤, 기하 벡터가 어렵다고 하는데, 확률통계가 어렵다고 하던데, 그렇게 따지면 쉬운 건 없지. 근데 이제 미적분 1은 딱 몇 가지 어려운 파트가 있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근데 그것도 유형을 익히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유형을 익히면 돼, 그것도. 근데 그 유형을 익히지 않고 풀려고 하면은 당연히 어려워요. 그리고 적분이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근데 미적분 전체가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계산. 그렇기 때문에 막 너무 긴장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는 개념 자체는 쉬워요. 개념 자체는 쉬우니까, 개념 자체는 쉬운데 우리가 좀 처음 보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해주면 되니까 일단 오늘 배워야 될 거 보고 한번 진짜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봅시다. 오늘 배우게 될 부분이 뭐냐면 함수의 극한 부분에서 함수의 수렴과 발산이에요. 수렴과 발산. 이 말뜻만 오늘 알면 끝나요. 오늘은. 자, 그럼 수렴이 뭐냐? 수렴이 뭘 것 같아요? 수렴이, 잠깐만. 자, 수렴이 뭐냐면 어디를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는 거야. 얘는 목적지가 있다, 목적지라는 얘기고요. 목적지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주면 되고, 발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보면 돼? 목적지가 없는 거죠. 목적지가 없다라고 받아들여주면 돼요. 발산이라는 게 퍼져나가는 거죠. 목적지가 없고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수렴은 뭐냐면 목적지가 있다, 결국에는 한 곳으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한 곳으로 모인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런 거랑 같아요. 어느 점이 있어. 이 점으로 애들이 모여 들어와요. 이렇게 모여 들어와. 그러면 이건 우리가 수렴이라고 해요. 그런데 뭐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뭐 이리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애는 어디 가? 여기로 간다고 칩시다. 그럼 얘들은 다 그냥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발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수학에서는 어떤 게 수렴이고 어떤 게 발산인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그래프가 주어집니다. 교과서를 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어요. 교과서를 보면 이런 차폐 평면이 있고, 그냥 아무런, 그죠? 함수 그래프를 교과서에서 줍니다. 일단 그래 놓고 이 함수를 fx라고 하고요. 이 함수 fx를 하고 여기가 3일 때 5라고 합시다. 교과서에서 이렇게 이제 힌트를 그러니까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래 물어보는 거야. 이 fx가 함수 fx에서
우리가 이게 x고 이게 y죠. 축이 x가 x의 값이 3과 다른 값을 가지면서 3과 다른 값을 가지면서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할 때 이제 fx의 값이 일정한 5에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5에 수렴한다 라고 이제 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fx에서 그죠? x의 값이 3과 다른 값을 가지면서 3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3과 다른 값을 가지면서 3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부분부터 우리가 가져와 봅시다. 이 주황색 부분을 가지고 온다라고 보면, 자, 3과 다르면서 3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3과 다르면서 3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3.5, 3.5, 3.3, 3.1, 3.01, 3.001, 뭐 3.0001 이런 식으로 3이라는 거에 한없이 가까워지고요. 2.7, 뭐 2.8, 2.9, 2.999, 2.999 같은 식으로도 3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따지면 이런 거지. 이렇게 다가오는 걸 말하는 거지. x가 x의 값이 3과 다른 값을 가지면서 3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했으니까 3만 안 되면 되고 3에 최대한 가까워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3에 최대한 가까워져야 되는 거야. 3에 최대한 가까워져야 되는 거야. 3은 아닌데 3에 최대한 가까워져야 돼. 자연수로만 따지면 이런 거죠. 100이 있어. 자연수로만 따지면 됐습니다. 우리 수책에서 배웠죠. 100이 있으면 100은 아닌데 100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그럼 어떤 게 있는 거야? 뭐 97, 98, 99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103, 102, 101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x가 3은 아닌데 3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3.000000001, 2.999999999까지 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더 가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죠? fx의 값이라고 했습니다. fx의 값은 우리가 뭐라고 써요? 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은, fx의 값은 우리가 y 값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y는 fx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fx라고도 나오지만 실제로는 y랑도 똑같다라는 거죠. y의 값이 일정한 5에 가까워지면, 이게 일정한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고요. 나중에 뭐 자극한이랑 우극한을 배운 다음에 보도록 하고, 일정한 5에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fx 값도 어디로 가요? 쭉 가다 보면 5에 가까워지고
어떻게 돼? 5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x가 이렇게 3에서 이렇게 가버리면 얘도 왼쪽에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 5에 가까워지고요. 3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이것도 보면 오른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방향은. 그러니까 좌우 방향은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얘가 일로 움직이면 얘도 일로 움직여야 돼. 얘가 일로 움직이면 얘도 여기로 움직여야 돼. 오면은 결국에는 5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3일 때는 봐봐, 3일 때 딱 잘라서 5잖아. 근데 3보다 조금 더 클 때는 5보다 클 거야. 3보다 조금 작으면 3보다 조금 작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얘도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다? 5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3을 향해서 가게 되면 y는 5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x가 3을 향해서 가게 되면 y는 5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 함수 y는 fx가 5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5라는 목적지에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x가 3으로 갈 때,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3으로 갈 때 y는 어디로 가게 된다? 5로 가게 된다. 이때 우리가 이거를 5에 수렴한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이 표현을. 그럼 이걸 우리가 수학적 기호로 쓰면 어떻게 씁니까? 수학적 기호로 쓰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리미트라는 기호를 쓰게 됩니다. 리미트. 사실 이 단어는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아마 처음 배우게 되는 기호인데, 뭐 영어 단어인데 여기서 봐도 상관없거든요. 이 표현이 뭐냐면 한없이 간다 라는 얘기예요. 한없이 간다. 그러니까 끝이 없이 가는 거야. 제한 없이. 이런 거죠. 얘가 어디서 온 거냐면 리미트에서 온 거예요. 영어 단어. 뭐 제한하다, 뭐 한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제한 없이 그냥 쭉 가는 거야. 쭉 간다. 어디를 향해서? x가 3을 향해서 쭉 갑니다. x가 3을 향해서 쭉 가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3은 절대 안 됩니다. 3은 안 되는데 3을 향해서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닿을 수 없는 거죠. 2.9, 2.99, 2.999, 2.99999 이런 식으로 계속 3을 향해서 가는데 3은 절대 안 되는 애야. 이렇게 될 때, 이렇게 갈 때, x가 3을 향해서 갈 때 fx는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으면 5를 향해서 갑니다. 이게 이제 이 표현이라는 거죠. 이 표현을 이게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5에 수렴합니다 라는 얘기죠. 이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어떤 거 보나요? 뭐 이런 것도 봅시다. 똑같은 건데 사람마다 좀 다르게 보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 치고, 이때가 2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요거는 뭐 gx라고 잡을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거 쌤이 이게 잘못 썼는데, 이거를 쌤이 쓸 때 이런 글자가 리미트가 쌤 요렇게도 좀 쓰거든요. 쌤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는 사람이 알아서 잘 걸러야 됩니다. 리미트 x가 2를 향해서 갑니다. x가 2를 향해서 계속 다가가는 거야. 즉 x가 2를 향해서 계속 다가가는 거야. 이렇게 그럴 때 함수는 어딜 향해서 가니? 라고 물으면,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갈 때 gx가 어디로 갑니까? x가 2를 갈 때
얘는 어디로 가요? 2쯤일 때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x가 1을 향해 갈 때 얘도 어딜 향해서 가고 목적지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1에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라는 거죠. 한 번만 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차함수 그래프 중 하나를 기본으로 삼아서 가봅시다. y는 x제곱입니다. y는 x제곱. 그럴 때 여기가 1이고 1이 되죠. 그죠? 1 집어넣으면 1이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래? 이런 거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은 얼마야? 1로 갈 때. 그죠? 함수는 x제곱은 어딜 향해서 가까이 가요? 그렇지. 1을 향해서 간다. 이게 수렴이죠. 1에 수렴한다. 1이 목적지라는 거죠. 요 1이 목적지라는 거지. 과정은 이거고요. 목적지는 이거야. 그럼 과정은 x고요. 목적지는 어디라고? y라고. 함수는 볼 때요. 이게 학생들이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무조건 x부터 보세요. 그 다음에 뭘 봐야 돼? y를 봐야 돼. x를 본 다음에 거기를 따라서 눈이 가야 돼. 함수를.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볼게요. 이거 한 개만 더 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또 이제 예전에 배웠던 거 갈게요. 얘가 만약에 y는 2x 플러스 3의 그래프라고 합시다. 그럴 때 x가 2일 때 어딜 향해서 가니? 이게 문제예요.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갑니다. 그때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딜 향해서 갑니까? 라는 거야. 그럼 봅시다. 1을 향해서 가요. 1을 향해서 가요. 그럼 얘도 이렇게 가죠. 그죠? 그때 값이 얼마예요?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7이죠. 그러면 y 값은 어딜 향해서 가는 거야? 7 향해서 가는 거야. 7 향해서.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기다 요거 집어넣으면 끝나요. 사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 표현이 절대 이 x는 2라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이 표현이.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절대 아니라고. x는 2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요. 2를 향해서 다가가는 거지 2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7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실제로는 7이 아니야. 6.9999999 그 다음에 7.0000001 이런 식으로 된 애라는 거죠. 이 부분이 좀 학생들한테 막 안 하다요 나중에.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아요. 첫 시간인데 되게 많이 길어졌거든요. 지금 내용이. 오늘 발산까지 하려고 했는데 발산을 해버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이 내용이 지금 이제 교과서로 치면 한 장 내용이야. 근데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설명하기 많아요 라고 그러면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저번에 수열의 극한을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표현법을 우리가 읽어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x가 1을 향해서 다가갈 때 2x 플러스 3이란 n은 7에 수렴한다는 얘기지. 그죠?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여기다 1을 넣으란 얘기가 아니라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물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계속 다가간다라는 의미로 보고, 이것도 7에 수렴한다지 7이다 라는 게 아니죠. 7이다가 아니라 7에 수렴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지금 용어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면, 미분이라고 하는 게 이 용어랑 관련이 좀 많아요. x가 1을 향해서 다가갈 때 얼마다라는 거지.
2일 때 딱 얼마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함수의 수렴 부분을 끝냈는데 발산 부분은 아마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렴이 더 많이 나오고 수렴이란 개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발산 시간은 조금 짧게 하는 걸로 해서 보도록 합시다.